얘들아, 며느리 없으니 우리 진짜 가족끼리만 너무 오붓하고 좋다. 역시 고기는 한우가 최고다. 명절 내내 부엌에서 전만 부친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128만 원짜리 고기 파티를 벌인 시댁 식구들. 하지만 계산대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도난 카드 신고와 시뻘건 경광등의 경찰차였습니다. 어머님, 수갑 참 잘 어울리시네요.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집 비밀번호까지 싹 바꾸고 남편 짐짝을 복도에 처박아 버린 며느리의 소름 돋는 피해 복수? 그 시원한 복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온 세상이 짙은 어둠의 장막 아래 숨죽이고 있는 새벽 4시입니다. 경기도 변두리에 위치한 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고요히 가라앉아 있죠. 모두가 가장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이 집의 부엌만큼은 예외입니다. 뿌연 형광등 불빛이 홀로 깨어 거칠고 투박한 주방 위를 비추고 있어요. 은희는 벌써 1시간 전부터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 고요한 부엌에서 은희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흙 묻은 나무를 씻어내고 질긴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일은 마치 끝이 없는 고행처럼 느껴집니다. 고무장갑을 끼면 나물이 상하고 깨끗이 씻기지 않는다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령 때문에 맨손으로 감장해야 하는 이 시린물은 은희의 가슴속까지 차갑게 얼려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2년인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은희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어 봅니다. 불과 2년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남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던 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만 해도 은희는 몰랐습니다. 명절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온기를 나누는 행복한 축제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쇠사슬보다 무거운 노예의 낙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은희의 코끝에는 벌써부터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살결 깊숙이 박혀버린 그 냄새는 이제 은희라는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부엌대기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아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오전 8시가 넘어가자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와 뒤이어 들리는 시누이의 경쾌한 웃음소리는 은희가 있는 부엌에 가라앉은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은희는 이미 4시간째 쉬지 않고 전을 부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꼬지전, 그리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다는 해물파전까지. 커다란 전기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는 마치 은희의 속이 타들어가는 비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TV를 보며 하하호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본인이 직접 사온 비싼 수입 과일을 깎으며 시어머니 입에 넣어주기 바쁘죠. 그러다 슬쩍 부엌 쪽을 바라보며 시누이가 얄미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엄마, 올케는 진짜 전 부치는 게 체질인가 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어쩜 저렇게 인상 한 번 안 쓰고 기계처럼 잘 부쳐? 난 저 기름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서 근처에도 못 가겠는데 말이야. 올케는 정말 복덩이라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은희는 전생의 주모였나 봐. 손이 얼마나 야무진지 저 많은 걸 혼자 다 해내잖니. 야, 은희야. 거기 꼬지전 좀 봐라.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온 것 같다. 불 조절 좀 신경 써서 하라니까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니?
젊은 애가 벌써부터 깜빡깜빡하면 어쩌자는 거야. 은희는 뜨거운 기름 방울이 손등에 튀어 따끔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힘이 없습니다. 신우이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은희의 근처를 지나가다가 코를 찡긋거립니다. 옳게, 기름 냄새 너무 심하다. 기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거실까지 냄새가 다 넘어오네. 내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해?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쌓인 모멸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요동칩니다. 은희도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대리이고 부모님의 귀한 외동딸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만 오면 은희는 이름이 사라진 무급 노동자가 됩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명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땀 흘리는 아내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기는커녕 아, 배고파. 밥 언제 돼? 전 부치느라 수고하네. 라는 영혼 없는 말로 은희의 기운을 쏙 빼놓기 일쑤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음식 더미에 파묻혀 있을 때 은희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이름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듣기 두려운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터져버려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은희는 서둘러 고무장갑을 벗고 베란다 구석 세탁기 옆으로 숨어들 듯 전화를 받습니다. 응, 엄마. 왜 이 아침부터 전화를 했어? 우리 딸 은희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지? 사부인이 너만 너무 부려먹는 거 아냐? 엄마가 새벽부터 마음이 안 좋아서 전화해봤어. 잠은 좀 잤니? 밥은 챙겨 먹었어? 엄마의 조심스럽고 애정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전해지는 순간 은희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막기 위해 손등이 하얘지도록 휴대폰을 쥐었죠.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저렇게 평화로운데 자신의 처지는 왜 이토록 구질구질한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날을 수십 년이나 더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은희를 절망케 합니다. 하지만 은희의 입에서 나간 말은 마음과는 전혀 다른 비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 전도 어머님이 다 밀가루 묻혀주셔서 나 금방 끝났어. 신우이 형님도 나 힘들까봐 옆에서 과일도 깎아주시고 나 여기서 진짜 사랑받고 대접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 민수도 설거지 다 도와준다고 지금 부엌에서 대기 중이야. 거짓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떨려왔고 눈물은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은희야, 국 끓일 물 아직도 안 올렸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은희는 엄마에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딸이 시가에서 식모 취급받는다는 걸 알면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에 은희는 자신의 상처를 피가 나도록 짓눌러 감추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국간 보러 가야 해. 나중에 한가할 때 다시 전화할게. 엄마도 아빠랑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미안해, 엄마.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한참 동안 차가운 베란다 벽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했던 사랑받고 대접받고 있다는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대접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조차 실종된 이 지옥 같은 현실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보다 더 무겁게 은희의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은희는 몰랐습니다. 이 비굴한 눈물이 자신의 인생에서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부엌으로 돌아가는 은희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결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켜켜이 쌓인 이 비릿한 기름 냄새를 단번에 날려버릴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은희도 그리고 거실에서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점심 식사가 끝난 시댁의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식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식탁 위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갈비찜 그릇과 여기저기 흩어진 전 조각들, 그리고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빈 그릇들이 흉물스럽게 덩어리져 있었죠. 은희는 제대로 앉아 밥 한 술 뜨지도 못한 채 식구들이 물러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어머니가 화사한 꽃무늬 외출복을 매만지며 거실로 나오셨죠. 그 뒤로는 이미 가방까지 챙겨든 시누이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의아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나가시게요? 과일 깎아오려고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목 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야, 은희야.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으려니 좀 답답하구나. 우리 딸이 근처에 아주 근사한 데가 있다고 해서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한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도 이것만 대충 정리하고 금방 준비할게요. 같이 나가요, 어머니. 은희의 말에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어머, 올케. 올케까지 나오면 너무 번거롭지. 우리가 뭐 대단한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집 앞에 바람만 쐬러 가는 건데 말이야. 그리고 봐봐. 저 설거지 좀 봐. 저걸 그냥 두고 나가면 나중에 올케가 더 힘들지 않겠어? 그냥 집에서 천천히 정리하고 좀 쉬고 있어. 은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 내내 부엌 바닥에 붙어 앉아 전을 부친 건 자신인데 정작 바람을 쐬러 나가는 가족에는 은희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은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은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에 고정하더군요. 여보, 당신도 나가는 거야? 나 혼자 두고.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제야 민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가 간만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운전도 해드려야 하고. 당신은 명절 내내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좀 편하게 누워 있어. 응? 우리가 뭐 오래 있겠어? 금방 올게.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 어제부터 잠도 못 자고 계속 일한 거 알잖아. 나도 같이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 설거지는 다녀와서 같이 하면 되잖아. 은희의 간절한 호소에도 민수는 신발장 앞으로 다가가 운동화 끈을 조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은희를 향해 쐐기를 박듯 한마디 더 던지셨죠. 야, 은희야. 명절에 며느리가 집 비우면 누가 집을 지키니? 저기 남은 나물들이랑 전도 좀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바닥에 기름기 있는 것도 좀 닦아놔라. 우리 딸이 예약해둔 데가 시간이 다 돼서 우린 가야겠다. 민수야, 뭐하니? 빨리 차 안 빼고. 아, 네, 가요. 은희야, 엄마 말 들었지? 금방 올 테니까 좀 쉬고 있어.
금방 온다니까. 민수는 은희의 시선을 끝까지 피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신우이는 나가는 마당에도 올케, 우리끼리만 가서 미안해. 근데 올케는 집에서 쉬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치? 라며 생긋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띠리릭 털컥.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거실 안을 울렸습니다. 은희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불과 몇 초 전까지 시끌벅적했던 집안은 이제 소름 돋을 정도로 적막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식구들을 태운 차가 단지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고요.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구들이 벗어 던진 양말 조각들, 텔레비전 앞에 널브러진 귤 껍질들, 그리고 주방 싱크대에 산처럼 쌓인 가루들까지 그 모든 풍경이 은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은희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개수대에 가득 찬 기름진 그릇들 사이로 아까 닦지 못한 음식 찌꺼기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나만 빼고 간 거야? 이 많은 설거지를 나 혼자 하라고 두고. 은희는 개수대 앞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은희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혹은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련할 정도로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웃음으로 답했고 시누이의 얄미운 참견도 네, 형님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고작 이런 육이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희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찬물에 손을 갖다 대자 아까 나무를 씻을 때 느꼈던 그 시린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손끝은 차가운데 가슴은 터질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희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세제를 듬뿍 묻힌 수세미로 그릇을 박박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릇에 붙은 기름때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닦아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금방 온다고? 예약 시간이 다 됐다고? 은희는 시누이가 했던 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약까지 했다면 그건 단순히 집 앞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은희는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명절날 이 시간에 예약을 하고 나갈 만한 곳이 어디일까? 은희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구들은 은희를 집이나 지키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우아하게 외식을 즐기고 은희는 그들이 어지럽혀 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은희의 손길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부엌을 채웠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해? 은희는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손에는 거품이 잔뜩 묻어 있었고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져 거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명절마다 이 차가운 부엌대기 신세를 면치 못할 자신의 미래가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은희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아낸 뒤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희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서러워하며 설거지나 마칠 은희가 아니었죠. 은희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집안에서 은희는 조용히 입을 열어 은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셨죠? 걱정 마세요. 아주 확실하게 지켜드릴 테니까. 시끌벅적했던 식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싱크대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밥을 찬물에 말아 넣었죠. 반찬이라곤 아까 전을 부치다 남은 눅눅한 꼬지 조각과 가장자리가 말라버린 나물 몇 가닥이 전부였습니다. 명절 내내 화구 앞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음식을 만들었건만 정작 그녀의 배를 채우는 건 누군가 먹다 남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죠. 맛없어.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네요. 은희는 꾸역꾸역 밥알을 넘기며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두었던 휴대폰이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인가 싶어 서둘러 확인했지만 범인은 신우이의 SNS 알림이었습니다. 평소 꾸미기 좋아하는 신우이가 실시간이라며 올린 스토리가 은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은희가 SNS에서나 보던 교회의 유명한 통창 카페였습니다.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한 개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조각 케이크와 화려한 음료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날려버리기. 역시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해. 우리 가족끼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은희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명절인데. 어머니도 답답하셨겠지. 나까지 가면 차도 좁고 번거로우니까 배려하신 걸 거야. 설거지 다 해놓고 기다리면 저녁엔 맛있는 거 사오시겠지. 은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끝내고 기름기 어린 바닥을 무릎이 발개지도록 닦고 흩어진 이부자리까지 다 정리하고 나니 벌써 오후 5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하고 집안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하지만 금방 온다던 식구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어두워진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외출간 시댁 식구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오후 7시 30분. 적막한 집안에 다시 한번 SNS 알림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신우이였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희의 인내심은 유리잔이 박살나듯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선홍빛 마블링이 예술인 최고급 한우가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1인분에 20만 원은 좋게 넘을 법한 프리미엄 식당이었죠.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우 진짜 살살 녹지? 오늘 우리가 쏜다니까 마음껏 드셔.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익숙한 디자인의 카드를 꺼내 들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쏜긴 뭘 쏴? 은희가 나 병원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준 카드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써야지. 민수야, 너도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라. 마누라가 돈 잘 버니 이럴 때 좋네. 그 카드는 은희가 시어머니 생활비 하시라고 당신 아들기 세워주려고 본인 이름으로 발급해서 드린 가족 카드였습니다. 은희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자신을 따돌린 식구들이 한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은희가 준 카드로 결제하면서 며느리 없으니 오붓하고 좋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 은희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게시물 아래 달린 시어머니의 댓글이 은희의 숨통을 마지막으로 끊어놓았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고깃집 데려와준 덕분에 입이 호강하는구나.
역시 며느리 없으니 진짜 가족끼리 오붓하고 너무 좋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며느리 없으니 진짜 가족? 그 문장이 송곳이 되어 은희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2년입니다. 2년 동안 은희는 이 집안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가며 헌신했습니다. 명절마다 손등에 진물이 나도록 전을 붙이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시누이의 무례함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진짜 가족의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선고였습니다. 그래요. 당신들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밥 차려주는 식모고 돈 나오는 기계였던 거지. 은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묶여있던 기름때와 음식 국물이 얼룩덜룩 묻은 앞치마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마치 지난 2년간의 굴종의 세월을 벗어던지듯 말입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바닥에 팽개치고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은희는 시댁에 올 때 가져왔던 짐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쑤셔 넣는 은희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죠. 가방을 챙겨 거실로 나온 은희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본 시댁의 거실은 은희의 손길로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은희가 지킨 집, 은희가 닦아놓은 평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은희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그리고 김민수.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는 진짜 가족끼리 어디 끝까지 행복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은희는 도어록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시댁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은희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빨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지금부터예요. 은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카드사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족카드 즉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1인분에 20만 원짜리 한우를 배 터지게 먹은 그들이 계산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자 은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은희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은희의 차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과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은희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춰서자 은희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에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은희의 가라앉은 눈동자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카드사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로그인 로딩이 돌아가는 그 짧은 몇 초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화면에 뜬 시어머니의 가족카드 관리 메뉴. 은희는 잠시 그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2년 전 결혼할 때 어머니, 이제 남은 인생은 편하게 맛있는 거 드시며 사세요라며 은희가 직접 건넸던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고급 한우 불판 위에서 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은희는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메뉴를 눌렀습니다. 단순히 사용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항목은 분실 및 도난 신고였습니다. 누군가 내 카드를 훔쳐서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정상적으로 분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은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쇠사슬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말한 그 오붓한 가족 파티, 내가 아주 화끈하게 끝내줄게요. 은희는 다시 기어를 넣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댁에서 은희의 집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강변북로를 가로지르는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은희의 머릿속은 오직 식당에 남겨진 그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시보드 위에서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메시지 하나를 띄웠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승인 거절 알림이었죠. 가맹점은 한우명가 결제하려던 금액은 무려 128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실 및 도난 신고된 카드라는 거절 사유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은희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낮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28만 원이라니. 은희가 명절 내내 부엌 바닥에서 전을 부치며 온몸에 기름 냄새를 묻히고 있을 때 그들은 은희가 피땀 흘려번 돈을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한 끼에 물 쓰듯 쓰려 했던 것입니다. 벌써 긁으셨나 보네요, 어머니. 딱 맞춰서 정지시키길 정말 잘했어요. 은희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이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떴고 그 뒤를 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전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받는 대신 차 안의 오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그들의 아우성을 대신 지워주는 것만 같았죠. 드디어 은희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2년 전 결혼할 때 은희의 친정 부모님이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라며 은희의 명의로 마련해준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몸만 들어와 살면서도 늘 자기가 가장인 양행세했지만 이제 이곳에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적막했습니다. 은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커다란 이민용 가방 2개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 흔적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은희는 옷장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민수가 아끼던 고가의 수트들, 브랜드 로고가 박힌 셔츠들, 은희가 매주 주말마다 정성껏 다려주었던 넥타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그것들을 옷걸이째 낚아채 가방 속으로 무자비하게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정돈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저 그가 쓰던 물건들이 이 깨끗한 집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났으니까요. 거실 욕실에 있던 민수의 면도기와 칫솔, 서재의 노트북과 아끼던 게임기까지 은희는 마치 악기를 쫓아내는 무속인처럼 집안 구석구석에서 민수의 흔적을 털어냈습니다. 가방에 다 들어가지 않는 옷들은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발로 꾹꾹 눌렀습니다. 어느덧 현관 앞에는 빵빵하게 채워진 가방들과 비닐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은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 문턱을 넘을 자격이 이제 없어. 은희는 가방을 하나씩 복도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퍽,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가방이 바닥을 구르고 비닐봉지가 터져 양말과 속옷이 지저분하게 삐져나왔지만 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마지막 가방까지 내동댕이 친 은희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시댁으로 떠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받아두었던 이혼소장 사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희는 현관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알고 있던 숫자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은희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기름 냄새 없는 맑은 공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최고급 한우 전문점 한우 명가의 분위기는 은희가 홀로 있던 적막한 집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최고급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 향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 민수 그리고 시누이 내외는 그야말로 왕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역시 고기는 남이 사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더니 오늘 정말 잘 먹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시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상 위에는 1인분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특수 부위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비싼 와인병도 2병이나 비워져 있었죠. 시누이는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엄마. 올케가 돈 하나는 잘 벌잖아요. 우리가 명절 내내 올케 기 살려준 보람이 있네. 민수야, 올케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덕분에 우리 가족 화목하게 외식 잘했다고 말이야. 민수는 술 기운이 올라 기분이 좋아진 듯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은희도 집에서 우리 기다리면서 좋아하고 있을 거야. 자,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계산은 엄마가 올케 카드로 시원하게 긁으세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은희가 준 가족 카드를 보물처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젊은 점원을 불러 세웠죠. 여기요. 계산 좀 해줘요. 우리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으니까 이 카드로 한 번에 긁어주면 되겠네. 점원은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어요. 명절이라고 시어머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카드를 딱 내주는 거 있지. 역시 딸보다는 며느리라니까. 하지만 그 위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운터에서 카드를 긁던 점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이내 곤혹스러운 얼굴로 식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가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승인 거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긁어봐요. 한도가 아주 넉넉한 카드라고. 그게 아니라 손님. 잔액 부족이나 한도 초과가 아니라 분실 및 도난 신고된 카드라고 뜹니다. 지금 바로 카드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분실 신고라니요? 아까 점심때 커피 마실 때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점원이 기계 다룰 줄 모르는 거 아냐? 비켜봐요. 내가 해볼 테니까. 시누이가 직접 카운터로 달려가 카드를 긁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도난 카드, 승인 불가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뭐야? 도둑질한 카드로 고기 사 먹은 거야? 쉿, 목소리 좀 낮춰. 생긴 건 멀쩡한데 무서운 세상이네.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민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가방을 뒤지며 민수를 닥달하기 시작했죠. 민수야, 너 뭐하니? 내 카드로 빨리 결제해.
이럴 때 쓰라고 내 마누라가 생활비 준 거 아니니. 아, 알았어, 엄마. 거참, 기계 오류인가 보네. 자, 여기 내 걸로 하세요. 민수가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잔액 부족입니다. 뭐? 잔액 부족? 말도 안 돼. 계산대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세워진 듯 비참했습니다. 식당 점원의 표정은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 뒤로 덩치 큰 식당 주인이 팔짱을 낀 채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120만 원이 넘는 고기를 드셔놓고 카드가 다 안 된다니요. 명절에 좋은 마음으로 장사하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잠깐 기계가 이상한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하지만 은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독한 년이,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민수야, 내 마누라 지금 집 지키고 있잖아. 빨리 전화해봐. 민수도 당황해서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드립니다. 지금 결제 안 하시면 무전 취식으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명절이라 경찰분들도 예민하실 텐데 수갑차고 경찰서 가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수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갑이라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야. 여보세요. 은희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너 지금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 시어머니는 이제 악에 받쳐 비명을 지르듯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고 있었죠. 신우이는 창피함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명절 내내 며느리를 노예 부리듯 부려먹고 지들끼리 호의호식하려던 시댁 식구들의 자존심은 1인분에 20만 원짜리 한우 불판 위에서 처참하게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던진 카드 분실 신고라는 첫 번째 화살이 그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은 순간이었죠. 고급 한우 전문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공기는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훑어보았죠. 그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직원들 서너 명이 길을 막아선 채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 좋게 말할 때 해결하시죠. 명절에 장사하는 사람 기분 망치지 마시고요. 주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는 대리야. 내가 그지인 줄 알아? 잠깐 카드에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사람을 도둑 취급해? 어머님, 제발 좀. 사장님, 진짜 기계 오류 같아요. 저희가 도망갈 사람들도 아니고 일단 연락처 드릴 테니까 내일 입금하면 안 될까요? 남편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지만 주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연락처? 아까부터 그쪽 며느리라는 분은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그리고 카드 사유 보니까 분실 도난이라면서요? 이건 기계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지시킨 겁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신우이는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옆에서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짜증나. 민수야, 어떻게 된 거야? 네 마누라 왜 그러는 거냐고. 사장님,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지금 내세요. 현금 없습니까? 계좌이체라도 하시라고요. 128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제 안 하시면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주인이 휴대폰을 꺼내 112 번호를 누르려는 신용을 하자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쳐봐. 칠 테면 쳐보라고. 어디서 장사치 주제에 손님한테 협박이야? 내가 오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테니까 경찰이든 뭐든 다 불러봐. 내가 이 식당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다 올릴 줄 알아. 주인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여기 한우 명가인데요. 무전 취식 손님들이 소란을 피워서 신고 좀 하려고요. 네, 4명입니다. 결제 거부하고 행패 부리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 양반이 진짜로 신고를 했네? 민수야, 너 뭐하고 있어? 내 마누라한테 당장 전화해서 이 상황 해결하라고 해. 경찰 오면 어쩔 거야. 민수는 사색이 되어 다시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죠. 신우이는 이미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 내일 친구들 모임 있는데 소문나면 어떡하냐고.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잠시 후 식당 밖으로 붉고 파란 사이렌 불빛이 번쩍이며 다가왔습니다. 순찰차 2대가 식당 입구에 멈춰섰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오자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달려가 경찰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경날이, 잘 왔어. 이 식당 주인이 우리를 도둑 취급하면서 가두고 있다니까?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고. 경찰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요. 사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시는 대로입니다. 한우 120만 원어치 드셔놓고 카드는 정지된 거 내밀고 현금도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드님이라는 분도 잔액 부족이라 결제가 안 되고요. 경찰관이 민수와 시댁 식구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결제할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 카드인데 갑자기 정지가 돼서 본인 카드가 아니면 본인 카드로 결제하셔야죠. 금액이 큰데 방법이 없으시면 경찰서 가서 경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악을 썼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돈을 번다니까. 내 며느리가 돈이 많다고. 지금 잠깐 연락이 안 되는 것뿐인데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해? 나 이래봬도 우스운 사람 아니야. 그때 식당 입구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명절 밤 고급 식당 앞에 경찰차가 깔리고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최고의 구경거리였죠.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목소리 좀 봐. 대단하다.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나겠는데? 무전 취식 현장이라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촬영하는 모습에 신우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민수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경찰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장 저 사람들 휴대폰 빼서. 누굴 찍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르신,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일단 사장님이 처벌 원하시니까
경찰서로 가시죠.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의 팔꿈치를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거나 내가 제 발로 갈 거야 라며 버텼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한우 전문점의 간판 아래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평생 남들 위에 군림하려 들고 며느리를 종 부리듯 부리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수야, 은희한테 연락해. 당장 연락하라고.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타면서까지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명절 밤하늘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방에서 은희는 이제야 진짜 명절이 시작된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파출소 실내. 명절 밤의 파출소는 취객들의 고성과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원인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잔에 채우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죠. 화려한 꽃무늬 외출복은 여기저기 구겨졌고 정성 들여 세운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 한복판 나무 벤치에 앉아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시누이가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엄마 나 어떡해? 나 내일 출근 어떻게 해? 라며 연신 훌쩍이고 있었고 남편 민수는 형사 앞에서 이게 다 오해입니다.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라며 비굴하게 항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형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선생님, 오해고 뭐고 일단 결제가 안 됐잖아요. 식당 주인분은 처벌 원하시고 카드 사유는 도난으로 뜹니다. 이거 정식으로 조사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도난이라는 단어가 시어머니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뒤집으며 다시 한번 은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속으로 수백 번을 기도했을까요? 마침내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신호음이 멈추고 저편에서 고요한 침묵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김은희, 너 이 독한 년, 너 지금 어디야? 너 미쳤니? 당장 이 카드 정지 안 풀어?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옆에 있던 경찰관이 눈살을 찌푸리며 어르신, 여기 공공장소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여기 경찰서야. 경찰서라고. 저 식당 주인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경찰차 타고 끌려왔단 말이다. 어머님이 경찰서에 앉아 있는데 넌 집에서 잠이 오니? 은희의 반응은 예상외로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희의 목소리는 마치 호수처럼 고요했죠. 아, 경찰서에 가셨군요. 한우는 맛있게 드셨나 봐요? 뭐, 한우? 지금 그게 문제야? 야, 빨리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 취소해. 나 지금 여기서 수갑 차게 생겼어. 경찰이 나를 무전취식범의 도둑이라고 한다고. 네가 사람이라면 당장 와서 결제하고 우리 좀 꺼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비명에 가까운 애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갑요? 어머님, 수갑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원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카드는 어머님 병원 가시고 급할 때 장 보시라고 드린 생활비 카드라고요.
그런데 명절 내내 일한 며느리 떼어놓고 자기들끼리 120만 원어치 한우를 먹는 게 생활인가요? 그건 도둑질이죠. 제가 허락하지 않은 곳에 제 카드를 쓰셨으니 저는 당연히 도난 신고를 한 것뿐이에요. 남의 카드로 배 터지게 드셨으니 조사는 정직하게 잘 받으세요. 이 망할년이. 내가 내 시험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수야. 인연 좀 봐라. 인연이 지금 나보고 감옥에 가란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휴대폰을 민수에게 넘기려 했지만 은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한테 전해주실래요? 이혼소장은 집 앞에 뒀으니까 경찰서에서 나오면 그거 들고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아,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더 이상 그 집구석 며느리 아니니까 무슨 년 하지 마세요. 듣기 거북하네요. 뚝. 가차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꺼진 화면 위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이 비쳤죠.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뼈마디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휴대폰을 뺏어들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될 리 없었죠. 그 시각 집에서는 은희가 아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민수의 흔적을 지우며 밖으로 내던졌던 짐가방들이 복도에 가지런히, 아니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은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소장이었습니다. 은희는 노란색 두꺼운 박스 테이프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가방 중에서 가장 크고 비싼 그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캐리어 정중앙에 이혼소장이 담긴 흰 봉투를 덧붙였습니다. 찌익. 고요한 복도에 테이프 뜯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봉투 사방을 테이프로 꼼꼼하게 밀봉했습니다. 민수가 경찰서에서 풀려나 비참한 몰골로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운명의 선고문이었죠. 이걸로 정말 끝이네요. 은희는 허리를 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민수와 함께 이 문을 넘으며 행복을 꿈꿨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기름 냄새와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은희는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에 보조 잠금 장치까지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탄산수 한 병을 꺼내 마셨죠.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청량감이 마치 시댁 식구들의 비명소리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비명을 지르며 수갑을 차내 만의 소동을 피울 시어머니와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명절 밤을 보내게 될 민수. 은희는 그들의 추락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가슴 속 응어리가 드디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터져나오는 밤이었습니다. 명절의 보름달이 차갑게 내리쬐는 깊은 밤, 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민수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한우를 먹으며 기세등등하게 세워두었던 머리칼은 땀과 먼지에 절어 헝클어져 있었고 명품이라 자랑하던 셔차 소매는 형사들에게 붙들려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단추가 떨어져 나간 채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경찰서를 나설 수 있었던 건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창 녀석에게 비굴하게 읍소하여 돈을 빌린 덕분이었습니다. 명절 한밤중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고깃값이 없어서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말을 내뱉어야 했을 때의 그 굴욕감이란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친구의 당혹스러운 침묵과 뒤이어 터진 헛웃음은
민수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경찰서 정문 앞에서까지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민수 너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사단을 만드니? 내가 그 식당 주인이랑 구경꾼들 앞에서 수모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엄마, 민수야 이게 도대체 뭐냐 진짜. 민수 너는 누구랑 결혼한 거니? 이게 마누라니? 글쎄 내가 걔 처음 볼 때부터 느낌이 쎄했어. 가족들의 비명 섞인 타박을 뒤로하고 민수는 대답도 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은희에 대한 살벌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김은희, 네가 감히 우리 식구를 경찰서로 보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보자.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민수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죠. 12층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하며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은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무릎을 꿇리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깨끗하기만 했던 복도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민수가 아끼던 양복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셔츠와 넥타이 가방들도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죠. 검은색 낡은 짐가방은 한쪽 옆구리가 터진 채 양말과 속옷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두와 운동화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짐더미 사이를 헤치고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려 손을 뻗었죠.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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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비빅. 하지만 돌아오는 건 경쾌한 알림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습니다. 당황한 민수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삐비빅. 이게 왜 이래? 번호가 왜 안 맞아? 민수는 미친 듯이 도어록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이미 바꿔버린 비밀번호는 민수의 손가락 끝에서 무정하게 거절당할 뿐이었죠. 그때 민수의 시선이 가장 큰 캐리어 정중앙에 붙은 하얀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샛노란 박스 테이프로 덕지덕지 발라져 마치 이 집안에서 영원히 격리된 물건임을 증명하듯 붙어있는 봉투.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뜯어냈습니다. 거칠게 찢긴 종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혼 소장? 김은희, 너 진짜 미쳤구나? 고작 고깃값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민수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소장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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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은희, 문 열어. 문 열라고.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비밀번호를 받고? 이게 누구 집인데 네가 이딴 짓을 해? 민수의 고함이 고요한 아파트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비명을 질렀죠. 열어. 당장 안 열어? 너 오늘 나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네가 우리 엄마를 경찰서에 보내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당장 문 열고 나와서 빌어. 빨리. 하지만 문 저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의 환한 목소리에 겁을 먹고 달려나와 여보, 미안해라며 울며 매달렸을 은희였지만 오늘의 은희는 달랐습니다.
그 정막이 민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민수는 이제 주먹으로 문을 쾅쾅 내리치며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네가 우리 친정에서 해준 집이면 다야? 나랑 2년을 살았는데 어디서 주인 행세야. 당장 문 안 열면 나 이거 다 부수고 들어간다. 민수는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구두를 집어들어 문을 내리쳤습니다. 가죽이 찢어지고 구두 굽이 부러져 나갔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광기 어린 분노만 남아 있었죠. 옆집에서 시끄럽다며 문을 빼꼼히 열자 민수는 그쪽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봐. 남의 집 싸움에 참견하지 말고 들어가. 내 마누라가 미쳐서 문을 안 열어주잖아. 민수의 추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 욕설을 내뱉다가 다시 일어나 문을 차고 급기야는 은희의 이름을 부르며 울먹이기까지 했죠. 은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엄마가 가자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 빨리 문 열어줘, 응?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돈도 빌려서 겨우 갚고 왔단 말이야. 분노와 애걸, 협박과 눈물을 오가는 민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은희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부리고 명절마다 독박 노동을 시키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대가가 이토록 쓰라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문 안쪽에서 이 모든 소란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은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발광하고 있는 민수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가련하고 추악한 한 마리 짐승처럼 보였거든요. 은희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의 112 번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문을 차면 찰수록 은희가 준비한 이혼 사유는 더욱 완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절 밤에 고요를 깨는 민수의 비명은 이제 그의 비참한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우던 민수의 고함과 발길질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민수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변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열렸습니다. 민수는 문이 열리자마자 이게 진짜 라며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팽팽하게 걸려있는 현관 보안 체인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뼘 정도 열린 문틈 사이로 차갑게 식은 은희의 눈동자가 민수를 응시하고 있었죠. 열어. 당장 안 열어?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수가 체인을 끊어낼 기세로 문을 흔들어댔지만 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한 손길로 종이 한 장을 문틈 사이로 내밀었죠. 민수의 눈앞에 나타난 건 오늘 낮에 은희가 미리 출력해둔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보이지? 당신이 술만 마시면 우리 집이라고 큰 소리치던 이 아파트 말이야. 여기 소유주 이름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똑똑히 봐. 민수는 씩씩거리며 종이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서류에는 소유자 김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2년 전 은희의 부모님이 딸의 장례를 위해 마련해준 민수는 단 1원도 보태지 않은 은희만의 재산이었죠. 이 집,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나 고생하지 말라고 해주신 내 집이야. 당신은 그동안 여기 얹혀 살았던 것뿐이고 이제 이혼 소장까지 접수했으니 당신은 이 집에 발을 들릴 권리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 당장 치우고 여기서 나가. 뭐? 얹혀 살아?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내 집을 따져. 나 경찰서에서 온갖 망신 다 당하고 온 사람이야. 당장 열어. 씻고 잠 좀 자게. 민수는 억지를 부리며 체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은희의 어깨를 밀치며 강제로 집 안으로 진입하려 했죠. 그 순간 은희의 손에는 이미 112 번호가 눌린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 마.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오면 바로 통화 버튼 누를 거야. 이미 아까 당신이 복도에서 소란 피운 거 인터폰으로 다 녹화되고 있었어. 당신 지금 행동, 법적으로 가정폭력이자 주거침입 시도에 해당한다는 거 몰라? 가정폭력? 너 진짜 작정했구나? 그래, 신고해. 경찰 불러봐. 경찰이 오면 누구 편을 들 것 같아? 마누라가 남편을 길바닥에 내쫓는데. 민수는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은희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이혼하려고 하는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폭언을 퍼부으면서 제 어깨를 밀치고 위협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명확했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 끔찍한 유치장 냄새를 맡으며 조사를 받고 나온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너 진짜로 신고를 해? 민수가 당황해서 손을 떼는 사이 은희는 가차없이 문을 닫고 다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식당 소동 때 출동했던 그 파출소 대원들이었죠. 아니, 선생님? 또 뵙네요?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황당함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색이 되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그게 아니라요. 제 마누라가 미쳐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짐을 다 복도에 버려서. 은희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아까 신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문을 발로 차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미 이혼 소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저 사람 좀 제지해 주세요. 경찰관은 바닥에 널브러진 민수의 짐더미와 이혼 소장이 붙은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소유주가 명확하고 아내분께서 이혼하시려고 소장까지 전달,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 본인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아까 식당 건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여기서 사고 더 치시면 진짜 유치장에 들어가셔야 해요. 아니, 그럼 전 오늘 어디서 잡니까? 내 짐이 저렇게 다 나와 있는데.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높이자 경찰관은 단호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우선 소란 피우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주무세요. 근처 찜질방을 가시든 친구 집을 가시든 하시고 정식 법적 절차 밟으세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업무방해와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내려가시죠. 경찰관의 강한 압박에 민수는 결국 어깨를 늘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구경하는 가운데 민수는 자신의 속옷과 양말이 삐져나온 가방들을 하나하나 챙겨 들었습니다. 2년 전 이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꼴이었죠. 김은희, 너 후회할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수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까지 마지막 발악을 해보았지만 은희의 집문은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인터폰 화면 속에서 멀어져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복도의 남은 적막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명절 내내 은희를 괴롭히던 기름 냄새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도 남편의 무책임한 외면도 이제 이 문 밖으로 영원히 쫓겨난 것이죠. 은희는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맞이하는 평온한 명절의 밤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에 숨막히던 고립감과는 전혀 다른 아주 투명하고 시원한 공기였죠. 은희는 민수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장 먼저 욕실로 향했습니다. 명절 내내 살결 깊숙이 박혀있던 그 지독한 기름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서였죠.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흐를 때 은희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자유를 얻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흐른 뒤 은희가 뿌린 반격의 씨앗은 시댁 식구들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신우이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기세등등하던 신우이는 명절 밤 식당에서 벌어진 무전취식 및 경찰 출동 소동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파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비시댁 쪽은 대대로 공직자를 배출한 보수적인 집안이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은 그 영상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당장 파혼을 통보했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상식밖의 집구석과 사돈을 맺느냐는 호통 한마디에 신우이의 화려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정은 더 처참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다닌다며 온갖 거드름을 피우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동네 경로당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깃값이 없어 경찰서에 실려갔다는 소문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쫙 퍼졌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무서워 시어머니는 해가 떠 있을 때는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민수를 붙잡고 이게 다 내 마누라 때문이다라며 악을 써보지만 돌아오는 건 백수가 되어 시어머니의 좁은 아파트로 기어들어온 아들과의 끝없는 싸움뿐이었죠. 은희는 이 모든 소식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차분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민수가 쓰던 가구며 옷가지들은 미련 없이 처분하거나 폐기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청소하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뿐인 환상이었구나. 하지만 이제 그 환상은 깨졌고 은희의 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현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정리가 끝난 날 은희는 가벼운 캐리어 하나만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의 공항은 여행을 앞둔 사람들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은희는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2년 전 결혼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 없던 그녀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라운지 통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차고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아주 비싸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메시지 창에는 민수의 구걸 섞인 문자 수십 통이 와 있었지만 은희는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온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독설 섞인 문자도 읽지 않고 삭제했죠. 은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년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서름이 이 커피 한 잔의 온기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은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기내 승무원의 친절한 인사를 받으며 창가 좌석에 앉은 은희는 구름 위로 솟구쳐 오르는 비행기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명절의 보름달이 아닌 은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한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가장 통쾌하게 한마디를 의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카드로 드신 그 한우. 맛은 좋으셨나요?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맛보러 갑니다. 다시는 보지 말아요, 우리. 은희의 얼굴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그늘도 없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처럼 은희의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며느리의 피땀 어린 돈으로 배를 채우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은혜의 씨가 선사한 사이다 복수. 정말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은희 씨의 새로운 출발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 계신가요? 이제는 앞치마를 벗어 던질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은희 씨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통쾌하고 기막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